저 면접이요. 기숙사 면접. 타고난 말재주가 있든지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뢰감이 있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노력하든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을 해야지 이게 이 자세에 나가는 이렇게 버티는 자세. 감당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장님 자세 나오는 거지. 항상 뒤를 이렇게 이 주먹 하나 절들고 뛰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면접관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면접관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 또 물으면 또 민망하면은 이렇게 자세 안 바꾸고 또 이렇게 물으면 이쪽. 아까 눈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눈 안 보면 또 안 돼요. 근데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요. 왜 눈을 보지 말라고 하냐면 상당히 부드러운 아닌 사람이 눈을 보면 상당히 면접관이 깔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이텍이라고 하거든요. 강렬한 아이텍은 좋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또 이제 이렇게 봐버리면은 민망한. 그래서 어느 정도 보냐면은 자기가 좀 강한 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콧등 정도 보시고요. 지긋하게. 제가 보세요. 제가 이제 눈을 보는 거고요. 콧등을 보는 거고요. 윗입술 보는 거고요. 아랫입술 보는 거고 턱 보는 거예요. 어때요? 자연입니다. 자, 어떤 게 편한가 서로 한번 해보세요. 안경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들려요. 안경 저도 그때 안경 쓰면은 다른 사람이 콧등 볼 때는 이렇게 윗입술. 안경을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저 지금 방금 안경 제가 열심히 안경 봤네. 눈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멀리 운전할 때만 끼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할 때 여기 이제 구성원을 물어보세요. 어떤 게 기술사인지가 나오냐. 맞죠? 뭐 지적일 필요도 합급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별로 중요진 않아요. 본능사 보이는데. 본능이 안 네, 돼요.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나이 한 60대시고 이렇게 좀 날카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 연령대가 아니잖아. 우리 몇이에요? 저 올해 37입니다. 봐봐, 나랑 한 살 차이가 안 나잖아. 우리 연령대가 아니잖아.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맞죠? 네, 여성분들 이제 옷 입을 때 얘기하는데 뭐 엄마 이거 입으면 예뻐 절대 필요 없어요. 위에서 그 연령대가 봤을 때 커리어만 같다라는 그런 상식을 저는 하죠.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은 하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다른 분야 자격증이 3개가 있고 대학 4년대 국립대 겸임 교수고 먼 위원 다 하고 있고 자 이분이 이제 그 자격증 면접을 따로 딱 갔어요. 정규 분야 또. 근데 문제는 프라이드가 강해 안 강해요? 강하지. 딱 나오는 이 새끼, 야, 저 새끼들 저런 것도 저렇게 면접 보면 안 되네. 계속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5번 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6번째 가니까 이제, 꼬리를 싹 마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겸손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중에 은근히 그 분들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좀 강하신 분들이 이게 좀 오버페이스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떨어뜨리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시에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적대적으로 나와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붙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눈빛 하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더 애를 써요. 여러분이 암감시에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의 아군이구나, 나를 붙여주기 위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동시에 그 마음가짐이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나를 붙여주려고 있구나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눈빛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압박 면접 없는데요. 예전에 막 압박 면접 있을 때 있었어요. 정말 막 어느 정도면은 이런 것도 모르고 기술사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모르세요? 끝나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막 이 정도 압박 면접 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두 번째 됐다. 이쪽 분은 압박 면접, 이번 주는 이거 편한 면접이에요. 합격자는 압박이 더 많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고개만 살포시 들으면 다 붙어요 그냥. 압박한 상태에서 당황하지 않고
더 예의 바르게 꼬리 좀 내리면서 면접을 올려주면서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붙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편한 분위기 면접이에요. 아우 잘하시네요. 이런 거 잘하시면서 어떻게 면접을 4번이나 봤어요? 면접 몇 번째예요? 막 이렇게. 아 정말 잘하시네요. 저 그러고 술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저도 더 힘들고 그 멘탈 붕괴 이해 가시죠? 네.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다 했는데 멘탈 붕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은 그냥 하늘에 맡기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막 분위기 좋다고 안 붙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데 제가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겸손을 뭘로 느끼냐 막 자기를 막 바닥으로 기는 것을 겸손으로 알더라고요. 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거까지는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그거 절대 겸손 아니에요. 그것은 자존감 붕괴, 자아 비판이에요. 나는 지금 기술사가 되게 합리적인 공부를 1차 시험을 국가에서 했어요. 2차에 가서는 당당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아는데 면접위원께서 그 의도한 그 정확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좀 낮아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하나 주세요.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와. 실력이요. 정말 실력.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면접을 오래 갈수록 실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까먹습니다. 왜냐면은 옆에 붙었는데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붙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옆에 부스만 사람 많이, 오전 부스는 사람 많이 뽑고 저녁 부스는 안 뽑거든요. 근데 내 앞에가 누가냐면 완전 초고수였고 그 앞에가 초초고수여서 어떻게 돼요? 옆 사람 보니까 앞에가 아줌마였고 두 번째가 할머니였고 세 번째도 이상한 사람이었고 본인 딱 들어갔어. 그냥 합격이에요. 맞죠? 있어요. 앞에가 정말 초보 경력 없는 분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그 레지스탕스 이제 막 싸우고 나오는 분이지. 그럼 세 번째 분은 어떻게 해요? 인나만 잘해도 합격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더 안 되는 게 면접인데요. 하셔야 돼요. 예전에 면접 6번째 들어가시면 있었는데요. 내가 좀 해줄게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만 자기가 해본대요. 근데 6번째 딱 붙더라고요. 고맙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면접 딱 끝나고 책을 이만큼 하더라고요. 저 정리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수준이. 자, 근데 모른다면 정확히 모른다고 하라. 이거 제가 아까 60대 40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정확히 모른다고 할 때가 60%고요. 끝까지 우길 때가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왜 면접관이 막 이렇게 너 모르지 하고 던질 때가 있었거든요. 질문 한참 하다가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지하철에 설치하는 파이어 알람이 뭐예요? 라고 했으면 제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설치하는 파이어 알람을 알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까요? 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빠르다는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까 막 머리가 뿅뿅뿅뿅 드는 거지.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앞에 거 다 얘기했거든요. 파이어 알람 1, 2, 3, 4, 5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알까요? 라는 한마디. 뭐예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공부 좀 더 하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알아도 잘난 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있냐면요. 여기 경력 보시면은 지금 경력 카드는 완전 짱이잖아. 어우, 전기를 많이 하셨나요? 근데 어떤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우 이거 배전 쪽 일 많이 하셨네요. 보통 사람은 내하거든요. 근데 내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술사가 되기에는 아직 다양한 경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자, 면접 끝난 대로 기술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력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깔아줘야지. 근데 내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심?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한참 잘난 척,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요? 많이 알고 있네요? 라고 비꼬는 거예요. 아우, 잘 알고 있네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나오면요. 그 다음에 잘하는 질문이 있다가 물어보면은 별표는 치세요. 3초 있다가 대답을 해야 돼요. 3초. 1, 2, 3. 자, 단락줄력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아, 네. 단락줄력 계산은 왜 3초가 필요할까요? 대답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 정리를 해서 시간 지연하려고. 이 준비 시간의 길을수록요 상대방의 신중함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막 지시했는데 막 네네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야 뭐지 얘는? 근데 지시했는데 생각을 해요. 메모를 하더라고요. 한 3초 있다 대답을 해. 아, 얘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아는 것 좀 물어봤어. 아, 전력 조류 어떻게 감시하죠? 그럼 이제 본인 전공이죠?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질문한 거예요. 지금 내용을 잘 못 들어가지고 전력 조류, 계통의 전력 조류 어떻게 파악해요? 저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전공 분야 아니지만 시험 문제잖아. 전력줄 계산을 통해서 각 지점의 용도 전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초전도 케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요? 초전도 케이블의 그 제작의 어떤 부분을 초전도 케이블의 장점이 뭐죠? 초전도 케이블을 초전도 현상에서 그 국제 저항이 없어짐으로 대용량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분이 나오잖아요. 어떤 오버페이스라면 멈추지 않고 막 숨도 안 쉬고 막 다다닥 가요. 요즘은 면접 많이 해보신 분은 딱 가자마자 요즘은 타이머로 20분 재거든요. 저는 정말 1시간씩 봤어요. 하루 면접 볼 사람이 뭐 7명, 뭐 9명 안 했거든요. 옆에 2명이 교수님 자고 있는 거야. 막 30 모르고 툭 튀고 일가 또 이쪽 자고. 그럴 때 했거든요. 그때는 막 뭐든 다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딱 몇 분 봐요? 20분 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단먼저 얘기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전 타임은 면접위원도 이 마우스 트레이닝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수험생도 마우스 트레이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은 좀 툭 던지고 짧게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그냥 길게 해도 돼요. 근데 오후 가면 다 알아요. 지금 면접관이 누구랑 누굴 비교해야 돼요? 지금 합격 불합격을요. 앞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오후반으로 가서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가요. 대답 팍팍팍팍팍 짧게 얘기하세요 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툭 하고 던지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답 먼저 얘기하고 좀 부연설명 많이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분위기 좀 봐서 지루한 것 같다라고 딱 끊어주고 이제. 근데 이제 됐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짧게 가야 되는구나 하고 짧게 가고요. 그러니까 짧은 페이스하고 큰 페이스는 여러분들이 가서 느낌상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는 오전 아침 타임은 조금 롱 페이스, 뒤로 갈수록 쇼 페이스. 그러니까 완전 끝나는 3시 타임 이후 가면 이제 뭐 완전 물어보다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3초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인 여우보다 오도난 고민했다. 아니 왜 여러분 이렇게 면접관이 쓰고 있는 거 절대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좀 웃음 한 번씩 조용히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예의가 아니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맞죠? 절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면접관들 집중해서 보세요. 어떤 분은 막 그시는 거 보고 어때 이거. 근데 여러분이 한번 연습 한번 보세요. 면접 이거 눈빛 어디로 가나 자세 어쩐지 뭐 어쩐지 다 보여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나갈 때 모습까지 봐요. 네, 나갈 때 모습까지. 자, 그다음에 공손히 걸어. 이거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장군 스타일이잖아요. 키가 187에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은 이만하고 막 시큼하고 눈은 부리부리하지 어깨는 딱 벌어져 그냥 이런 자세 나오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없어. 연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모으고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이것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연습시켰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걸어가는 템포, 분위기, 느낌, 앉을 때의 이런 것들이 인사법이 첫 질문을 잘하느냐. 자, 노래방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많이 많이 써봤어요. 가봤죠? 이렇게 초이스 할 때 몇 초 걸려요? 5명이 들어갔어. 몇 초 걸려요? 3초. 네. 공부시간 안 가보셨죠? 똑같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걸어오는 스타일, 서 있는 느낌, 어디 먼저 본다고 그죠? 얼굴 먼저 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라인 먼저 보나요? 본인의 취향은? 저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얼굴 보나요? 저는 이렇게 몸매 먼저 봐요. 결론이 뭐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 파악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앉아서 그 템포에 부드럽게 가면서 그냥 살포시 앉고 아, 나 차분하구나. 아, 저 사람 참 준비가 예의가 바르네? 이런 거. 뭐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쫙. 우리 뭐 보스 기질은 나오지만은 갑자기 거부감이 팍 들죠. 아, 참 자신감은 이렇게 자신감 있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고 오래 자신감 교수님들이에요. 이런 교수님들 좋아해요. 교수들 뭐지? 남자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이거. 싸우랬나? 맞죠? 매일 다시 한번 딱 하고 딱 면접관 눈 뜨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손히 걸고 공손히 인사하고 3초 안에 초점을 결정되고요. 인사법 한번 해볼 거예요. 인사법 해보는데 자, 그 다음에 정답 먼저 얘기를 해요. 절대 이렇게 막 뒤에 막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견과 면접관의 생각이 틀릴 경우에요. 요즘 동기조상기 쓰나요? 송편적은 제주도 진짜 써요? 삼양발전소에 있습니다. 아마 아, 대한민국 유일하게 쓰는 걸로.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동기조상기는 국내 없다고 해요. 자, 국내 없는 동기조상기 원리가 뭘까요? 근데 물어보니까 본인은 지금 이 제주도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면접관 얘기는 국내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 네, 예.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이 국내 사용하지 않는 동기조상기의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보통 이제 대답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제주도에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맞죠? 그러면 면접관이 어떻게 이렇게 3명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끌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국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기조상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다 SVC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근데 이제 최종 못 바꾼 데가 그냥 제주도에 어디 있습니다. 맞죠? 근데 면접관에 저 제주도 쓰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언밸런스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전공이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학생인데 수험생인데 동기조상기 제주 SVC 제주에서야 그러면 더 정확히 알겠지. 이런 것들 혹시 면접관이 틀려도 그건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계속 틀린 거 질문하는 면접관도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규적인 프라이드 강하잖아요. 왜냐면 모 기술사님 고주파 회사에서 이거 하시는 분인데 면접 들어갈 때마다 고주파랑 싸워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때 삼진하고 있을 때거든요. 3번 떨어지고 일차 다시 봤어요. 벌써 연세가 63세 되셨나보네. 최고 대단하시네. 이거 머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박사과정 하실지 공부하실지 자기 전공이지 면접관이랑 실력 차이가 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앉으면 맨날 이렇게 그래가지고 면접관 가르쳐 주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방관이에요. 이분은 특히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시고 막 온 분들인데 또 앉아가지고 또 계속 또 싸우고 면접 최종 떨어지고 두 분 다 최종 떨어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참 똑똑하세요. 이런 거 정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면접관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진중하게 무게는 이렇게 질문자에게 고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 모 기술사님께서 김은민 기술사님이 눈을 보지 말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도발적인 이 사람들은 같은 경우 눈을 보지 말라가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지그시 눈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 내 머리가 멍해져요. 맞잖아요. 그리고 되게 민망하거든. 그러니까 살짝 깔아주는 거예요. 그 콧등. 그거 계속 어떻게 연습하시면 앞에 사람들하고 IT를 해보세요. 봐보세요. 지금 제가 눈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콧등을 보고 있고요. 윗입술 보고 있고요. 아랫입술 보고 있고 턱 보고 있어요. 어떤 게 자연스럽냐고 좀 질문을 옆에서 같이 해줘야 돼요. 아, 콧등이 좋다. 콧등 보다가 또 질문 들어보면 눈 한번 봤다가 다시 콧등 봤다가 이게 제일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지그치 그 사람을 고정해야 되고요. 면접하시다가 2분 질문하다가 1분 들어가신 분 있나요? 이렇게 체인지 된 적 있나요? 질문을 한 가지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게 한 번, 두 번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사이가 일단 좋아요. 면접관들 자체가 자기 질문에 끼어들면 짜증나요. 근데 면접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면 게으르신 분들. 그냥 툭 던지고 말해봐. 경험해보셨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적극적이었어요. 네. 이게 아침 같으면은 막 귀찮으니까 툭 던지고 그냥 너 한 대까지 말해봐라고 하시는 분 있고. 근데 툭 끼어들 때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질문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분한테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정도면은 되게 면접관들 사이가 좋은 거예요. 보통 떨어지면 점수는 몇 점이었어요? 52에서 53점. 잘 보세요. 55점 이하가 됐으면 세 분 다 노한 거예요. 55점 이하면 세 분 다 노한 거고요. 65점 이상이라면 세 분 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슬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점수가 통일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통일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통일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은 2명은 오케이하고 1명은 노 했을 때예요. 그러면 65, 65, 55. 합판 점수가 몇 점이에요? 한 62, 3점 되겠죠. 저는 몇 점 나면 60.03인가 60.3인가 나와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나 떨어질 수 있었구나. 1점 차이구나. 그러니까 비교적 단합이 잘 되는 분위기라면 느끼는 바가 똑같은 거고 언밸런스 날 때도 있고요. 근데 면접위원님도 정말 힘들어요. 본인들 붙고 나중에 면접 들어가면 죽어도 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면접위원 한 번 들어가면요 다시 호기심에 한 번 들어가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안 가요. 요즘 아무도 안 가려고. 왜 그럴까요? 일단 적을 많이 만들어요. 아군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비용 받고 못 간다니까. 그 비용 받고 못 간다니까. 그 다음에 완전 감옥이에요. 8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스테이션 하고 있어야 하잖아. 맞죠? 가겠어요? 감옥이라니까. 그 면접관들 가면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면접관이 아니 우리 학생인 걸 면접관이 학생한테 아침 일찍 왔으니까 오늘 수고했다고 하는 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수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쪽은 방해
8시간 동안 양질의 기술사 배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접관들이 고생이 더 많으시죠. 제가 비록 이번에 여러 번이지만은 오늘만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한 방에 갔지? 이 한 방에 이게. 근데 내가 봐도 그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졸 수도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참 애들 많이 쓰신다. 그러고 보니까 바쁜거리 쓰면 안 들어가요, 교수님들. 뭐 시험거리, 중간고사는 막 안 들어가요. 진짜 교수님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번은 여자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1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눈치 보지 마세요. 항상 길문정이 보존하시고요. 그 다음 13번이에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기술사를 왜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분야에 전기 분야에 한 목숨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고 싶다. 그렇죠? 이 시대의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전 세계를 인류를 구하는데 목숨을 싶다. 공익성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요. 14번 별표하시고요. 13, 14 별표하시고요. 기술사 취득하면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박사, 석사를 취득하고 뭐 감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특허를 하고 막 별일 안 돼요. 이건 공익성 질문이에요. 이런 비슷한 질문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공부하게 된 얘기는 뭐 질문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공익성 질문 갔거든요. 그 김영민 기술사님이 다음 멘트를 만들어주신 게 있어서 내가 혼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공익성적으로 지금 답을 만들어서 들어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있잖아. 제가 집이 부산인데 학원은 서울에 있고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다 챙기고 4시에 와가지고 뭐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가고 이런 생활을 뭐 5년간 하고도 떨어져가지고 59점 무용담들기에 이분이 그거 듣고 싶을까요? 뭐 이 고생의 깊이는 누구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죠.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 분야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었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느낌도 좋았고 뭔가 내가 차곡차곡 알아가는구나. 알아감으로써 내가 이 사회에 좀 기여할 것이 좀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때요? 또 끝났지? 이거거든요. 이게 공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해보겠지만은 가식적으로가 안 돼요. 저 여러분 오늘 들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기술사 왜 공부했고 다시 왜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기술사에 뭐 하고 그거 한번 꼭 레퍼토리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때쯤이면. 근데 기술사라는 것은 국가 최고의 기술사 자격증이지만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사회에 기여.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는 거거든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건 어때요? 해보셨어요 혹시? 꼭 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세 번째 했었어요. 근데 뭐래요? 그냥 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 이런 기술사에 공부했는가 취직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안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제가 나는 준비한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바치겠다는 그런 걸 짧게 한 두세 줄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끝나고 나올 때 그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그게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 하지 마. 딱 봐도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호의적이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봤는데 깨진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이 면접관들이 이렇게 그 감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정적인 분들이다. 마지막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기술사를 왜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오늘 너무 대답을 긴장해서 대답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력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솔직함부터 나가야지. 맞잖아요.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다 말을 못해서. 하지만 제가 만약에 기술사가 된다면 이 다음은 이제 공익성과 실효성이다. 실효성.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잘못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올해도 내가 효도를 할게요 라고 하면 그건 불효자예요. 효도를 할 수 없어요. 어머니 내가 올해부터 효도를 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요,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매달 말일에 정량청 현금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자예요. 막상 아버지 제가 올해부터 효도할게요. 너 이거 효도해라. 제가 매일 저녁 6시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효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뭐 이거 한 뜬금도 안 돼. 조국가 민족을 위해서 서초대 영어를 대모한다. 촛불 집회 나가고. 나는 촛불 집회를 몇 시에 가서 몇 번 동안 참여를 하고 구체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정량성이. 근데 거기서 빠지면 이제 그냥 너무 정성적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뜬금잡는 얘기만 하다가 더 부작용이 있고요. 한 말씀 드릴까요? 라는 것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우호적인 면접관 보고 말씀드렸는데 얘기하면 돼요. 자, 근데 마지막 멘트도 이런 거예요. 그냥 네 됐습니다 라고 그냥 파장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잠깐 얼굴을 빼고 이제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한 번을 이렇게 옆에서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좀 그 면접관들이 대학 교수님들 좀 들어오시면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있다라고 하시면은 학생들하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딱 일어나 놓을 때 내 멘트라는 것은 국가의 전력 정책에 기여를 하는 기술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게 좋아요? 그건 본인 느낌상 다 할아버지를 다 하면서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하면은 이게 뭐야 하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발송 쪽은 뭘 해야 돼요? 전력 정책이 국민 생활에 정기 안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내 조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된 결정으로. 자, 스피치 테크닉이에요. 이건 당신이 기술사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객관성, 실효성, 구체성이에요. 그다음 당신이 기술사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뭐니까 공익성이니까 이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